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한 요리로 위안을 삼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닭갈비랑 순두부찌개를 많이들 사진을 올려주셔서 제가 잘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맛있다는 평가가 많아서 저는 더욱더 기분이 좋았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떡볶이는요, 우리가 로제 파스타를 잘 아시죠? 토마토와 그 다음에 크림 소스가 합쳐서 장밋빛 색깔을 띈다고 해서 로제 파스타라고 하고요. 그 로제 파스타가 우리나라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 빨간 떡볶이를 어떻게 크림을 넣어서 맵기도 조금 낮춰주고 색깔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착안되어서 나왔는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제의 컬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고추장과 함께 그 다음에 크림 소스하고 만나서 로제 장밋빛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떡은요, 종류는 누들떡이라고 요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면처럼 길게 생긴 떡볶이 떡이 있는데 요거 조금 찬물에 담궈서 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 떡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밀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쌀떡을 가지고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보면 그 맛이 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고소한 맛은 밀가루에 더 많기 때문에 밀떡을 훨씬 더 크림하고 궁합이 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누들떡을 찬물에 조금 담궈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납작당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식성에 맞춰서 넣는 거죠. 요보다 조금 더 넓게 생긴 당면도 있고요. 잡채 당면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 당면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항상 1시간 정도 찬물에 불려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불리실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끓는 물에 7분을 삶아서 찬물에 헹궈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작당면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사각어묵, 모양 어묵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비엔나 소세지, 그 다음에 양파, 대파 하나, 그 다음에 페페론치노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베트남 건고추라고 하죠. 일반 청양고추 쓰셔도 되고요. 초록색 그냥 고추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고추를 넣는 이유는 크림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가루가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생크림하고 우유하고 2대1 비율, 그러니까 우유가 2컵이고요. 생크림이 1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믹스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이 쓰일 거고요. 고운 고춧가루, 설탕,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진간장 쓰일 거고요. 다진 마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요 재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파를 채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를 썰어서 양파를 많이 넣을수록 맛이 좋겠죠. 달달한 맛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대파는 동글동글 송송송송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파를 송송송송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잘게 써는 이유는 우리가 그 대파 기름을 만들어서 그 떡볶이를 할 거라서 조금 향이 빨리 빠져나오려면은 잘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나는 우리가 조금 모양을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칼금을 한 2-3분 정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문어발 모양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도마에 놓고 열십자로 이렇게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를 더한다면 문어 모양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스가 잘 스며들게 하려면 칼집을 이렇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 어묵은 약간 어묵은 너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썰면 재미가 없죠. 약간 삼각지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써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에.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제 양념을 먼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른 이제 요리에 빠른 속도감을 위해서 양념은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생크림이랑 우유를 먼저 담아 두었습니다. 2대1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추장을 한 큰술 넣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큰술, 2큰술이 들어갑니다. 총 2큰술을 해서 넣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근데 집에 고운 고춧가루가 없을 때는 굵은 고춧가루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작은 사이즈 티스푼으로 2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서 살짝 단맛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설탕을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간장을 약간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진 간장을 작은 숟갈로 2개 정도 넣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마늘도 우리가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거나 고춧가루가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마늘을 조금 넣어주시면 그 장의 발효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들이 조금 좋은 맛으로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은 50ml인데 계량 스푼으로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은 왜 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유하고 생크림을 끓일 때에 수분이 증발을 하겠죠. 그때에 우유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보다 내가 인위적으로 넣었던 물들이 증발하면 훨씬 우유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모든 게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팬을 예열해 주시고요. 식용유를 조금 두르겠습니다. 1테이블 정도 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불을 일단 약한 불로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향을 뽑는 시간이라서 대파와 양파를 넣어서 지글지글 향을 좀 뽑아줄 거예요. 기름에. 자, 대파와 양파를 모두 넣어주세요. 대파가 많으면 더 맛이 좋겠죠. 자, 중불로 해서 대파와 양파를 볶아주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볶아야 되느냐 하면 숨이 죽는다는 표현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양파가 익어서 여기 빳빳하던 양파가 약간 유연하게 변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팬 가득히 양파랑 대파 향이 전체적으로 가득 퍼질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볶아주세요. 자, 양파랑 대파랑 볶아줬으면 누들떡이랑 넣겠습니다. 사과고무, 납작당면, 그 다음에 누들떡, 그 다음에 어묵, 그 다음에 비엔나 소세지까지 모두 넣어서 천천히 뒤적뒤적 대파향을 먹여주세요. 볶아서 익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대파향을 우선 그 떡이나 어묵에 입혀주는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글지글 볶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촬영을 위해서 팬을 이렇게 낮은 팬을 사용을 하는데요. 댁에서 하실 때에는 팬 깊이가 살짝 깊은 그런 팬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재료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좋겠죠. 이렇게 볶다 보면 이제 비엔나가 살짝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소스를 바닥까지 저어서 넣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설탕이 바닥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서 쭉 부어줍니다. 천천히 부으세요. 고추장 열심히 안 풀어도 돼요. 이제 끓으면서, 저으면서 끓일 거라서 그때 고추장이 다 풀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불은 온도를 세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저으면서 이제 바글바글 이제 끓일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그렇죠. 판매되는 그 로제 떡볶이를 사 드셔 보시면은 우리가 배달 주문을 하면 보통 토핑물을 뭐 종류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것저것 올리다 보면 가격이 2만 원이 훨씬 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재료들이 있는 재료들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비용도 훨씬 절감되면서 우리가 이제 화학 조미료라는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오리지널 로제 떡볶이를 드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천천히 저으면서 끓이셔야 됩니다. 우유와 생크림은 동물성 지방, 우유 지방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고 끓이면 위에 지방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살짝 저어주면서 떡볶이를 끓여주셔야 됩니다. 요때 이제 약간 매운맛을 좋아한다 하면 요게 매운 고추를 페페론치노를 분질러서 넣어주시고요. 나는 그냥 느끼함만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은 자르지 말고 통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끓여주겠습니다. 아, 왜 저렇게 쉬운 요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요리는 엄청나게 쉬운 요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어떤 거든 다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군만두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끓여서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들도록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곧 12월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때 물론 파스타를 만들어서 훨씬 맛있게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파티 요리에 이제 로제 떡볶이도 한번 놓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에 브런치 메뉴로도 이 로제 떡볶이가 나가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이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천천히 끓여주겠습니다. 끌쭉할 때까지. 그 다음에 옆에 파마산 치즈가루는 다 만들어지고 나서 뿌려서 먹는 치즈니까 옆에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양만큼. 슬라이스 치즈를 위에 얹기도 해요. 일단은 떡이 말랑하게 퍼져서 익어야 되고요. 이 소스가 살짝 걸쭉하게 변해야 돼요. 그때까지만 자리를 뜨지 마시고 천천히 저으면서 끓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져보면 떡이 말랑말랑해지고 있어요. 천천히 되도록이면 주걱을 테두리 쪽으로 해서 혹시 전기레인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전기레인지는 화력이 중앙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앙을 열심히 주걱을 붙여서 저어주셔야 되고요. 가스레인지는 이게 뭐랄까 냄비를 불이 화력이 감싸죠. 그래서 가쪽에 테두리부터 끓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를 골고루 잘 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쭉한 소스를 끓일 때는 특히 이제 튀어서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이제 떡볶이가 완성 단계에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게트 빵을 구워서 찍어 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쭉하게 끓여주시고 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 조금 싱겁다 하면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소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일단은 고추장하고 간장이 간을 조금 베이스를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게는 하지 마시고 드셔보시고 적당량을 넣어서 이제 한 번만 끓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됐을 때 불을 끄고 파마산 치즈를 조금 풍부하게, 좋아하시는 분은 풍부하게, 그 다음에 혹은 슬라이스 치즈가 좋다 하시는 분은 슬라이스 치즈를 위에 얹어서 녹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제 떡볶이가 완성되었고요. 제가 완성 접시에 한번 옮겨서 담아 보겠습니다. 이 크림이 좀 충분하게 있어야 스푼으로도 떠드시고 훨씬 맛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어 모양의 비엔나가 재밌게 벌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마산을 조금 더 뿌려볼까요? 자, 로제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갈릭 핫도그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핫도그 빵이죠. 대부분 이제 소세지를, 프랑크 소세지를 구워서 넣어서 이제 소스를 넣고 야채를 넣고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토마토 슬라이스를 넣기도 하고요. 슬라이스 치즈를 참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끼 식사로 대체할 수 있는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핫도그 빵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일반 식빵을 이용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갈릭 핫도그 빵 재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갈릭 핫도그 빵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핫도그 빵 2개, 프랑크 소세지 2개, 자, 통마늘 10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청상추, 양상추도 괜찮고 청상추도 괜찮고 일반 상추도 괜찮습니다. 야채 종류가 조금 들어가면 맛이 좋겠죠. 그 다음에 피클 소스 2테이블이 있는데 피클 소스는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 그 다음에 토핑 재료로는 케찹이랑 마요네즈, 그 다음에 파슬리 찹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클 소스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피클 소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피클을 잘게 다져주세요. 나는 다지는 게 힘들어요 하면 그냥 슬라이스 정도, 채썰기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굵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피클을 다져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여기 올리고당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꿀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리고당 한 큰술을, 그러니까 피클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의 올리고당을 섞으시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클 소스가 되는 겁니다. 피클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의 올리고당을 넣어서 버무리시면 피클 소스가 됩니다. 꿀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피클 소스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마요네즈 한 큰술에 똑같이 올리고당이나 꿀을 한 큰술 섞어서 약간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네. 열량은 물론 높겠죠. 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 두 가지를 넣지 않고 만들어서 드셔야 다이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컬러가 좀 달라지죠? 네, 올리고당을 섞으면. 그래서 두 가지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칩을 우리가 위에 뿌려서 먹을 거예요. 마늘칩. 그래서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10개면 엄청 많다 그죠? 근데 나중에 드실 때 보면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10개 모두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슬라이스 하실 때는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슬라이스 해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슬라이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 소세지 그냥 사용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칼집을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깊이감 있게 칼검을 넣어 주시고요. 네, 한쪽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로 넣으셔서 이게 이제 익으면서 예쁘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칼금을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자, 반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늘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칩은 마늘을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너무 많이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팬 바닥에 약간 바닥을 깔리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요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열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예열 확인은 젓가락을 이렇게 넣어 봤을 때 젓가락 주변으로 기포가 보글보글 형성되면 됩니다. 조금 이제 예열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하나를 한번 넣어 볼까요? 마늘 주변으로 기포가 뽁뽁뽁뽁 형성이 되면 됩니다. 불은 약중이라고 하죠. 약한 불도 아니고 중간 불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불을 켜시고 이제 지글지글 너무 고온에서 해버리면 이게 이제 타버릴 거고 또 온도가 맞지 않으면 낮으면은 마늘에 기름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약간 이렇게 기름 위에 펼쳐준다 생각하시고 요 온도에서 마늘을 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칩이라고 하는 거는 수분을 빼는 거거든요. 수분을 빼는 과정이라서 연근이나 뭐 그죠? 그런 재료들도 이렇게 튀기면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튀기면 바삭한 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저으면은 그 마늘에 전분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성분이 젓가락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마늘이 이제 서로 엉킨다거나 아니면은 기름이 많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저어주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특히 이거는 방법은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할 때 똑같이 우리가
그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구워서 마늘 향을 가득 담은 올리브 오일로 파스타 면을 볶는 게 알리오 올리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저어버리면은 마늘이 어떻게 해요? 타버리기도 하고요. 전분이 나와서. 그 다음에 끈적끈적하게 붓기도 해서 마늘 향이 좀 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네,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이 상태로 어떻게 해요? 약간 구워주듯이 튀겨주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칩 상태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위에 이제 뿌려서 먹을 거예요. 아직은 말랑말랑하죠. 단단하고 바삭할 때까지 튀기겠습니다. 네. 노릇노릇할수록 훨씬 맛있는 식감이 연출이 되죠. 자, 이 마늘을 약간 굵게 썰어서 튀기는 분들도 있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굵어도 괜찮습니다. 얇아도 괜찮고요. 단 조금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썰으시면 조금 골고루 잘 익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튀기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수분을, 여기 마늘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자, 마늘이 다 튀겨졌습니다.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잘 나왔죠? 그러면 깨끗하게 물기 없는 그릇에 건지개채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네, 기름이랑 마늘을 같이 부어주세요. 기름기를 좀 빼주시고요. 참고로 이 기름은 폐기하지 마시고요. 볶음밥을 할 때 사용하시면 그 볶음밥에 마늘 향이 갇혀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버리지 마시고 네, 어두운 곳에 두시면 됩니다. 식혀서 볶음밥 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고 뭐 채소 볶음을 할 때나 이때 사용하셔도 네,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프랑크 소세지를 구워 보겠습니다. 식용유나 아니면은 버터 뭐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그죠? 기름 종류를 약간 둘러주시고요. 물론 버터가 더 맛있겠죠? 네. 해서 소세지를 구워주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있는 친구들은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주면 오븐에 구웠는 숯불에 구웠는 느낌이 나서 훨씬 또 향이 좋겠죠? 약간 노릇할 정도로 구워주시고 구워지는 동안 빵을 이렇게 칼집을 넣어줄 겁니다. 요렇게 요 정도 다 자르지 마시고 살짝 벌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만 칼집을 넣어주세요. 요 정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는 이렇게 조금 닦아서 수분을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 네, 맛있게 구워지고 있죠.
자, 요렇게 빵을 슬라이스를 해서요. 네, 여기 한쪽에는 우리가 그 피클 소스를 바를 거예요. 한쪽 면에는 뭐 아래쪽을 바르셔도 되고 위쪽을 바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빵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예, 반반 나눠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쪽 면에는 마요네즈 소스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그 다음에 청상추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잎사귀가 좀 보이게 넣으면 훨씬 좋겠죠. 네. 다 구워졌어요. 브랑코 소세지가 다 구워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얹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늘칩 올려줄 겁니다. 마늘칩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을 한번 뿌려볼까요? 이런 짜주머니 종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케찹 뿌려주시고, 머스타드 좋아하시는 분은 머스타드 뿌리셔도 돼요. 마요네즈 뿌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나는 마늘칩이 보이는 게 좋다 하면 여기 위에 조금 이렇게 몇 개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음 거 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여기 핫도그 케이싱들도 예쁜 게 많이 나와서요. 네. 친구한테 선물할 때 이렇게 케이싱에 예쁘게 넣으면 좋습니다. 자, 한쪽 면에 피클을 먼저 피클 소스를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또 다른 쪽에는 마요네즈 소스를 발라주세요. 꿀을 쓰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를, 잎상추, 잎사귀가 좀 보이게 넣으세요. 토마토 슬라이스 넣으셔도 되고요. 어떤 거 넣으셔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 소세지 올려주고요. 마늘칩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나는 케찹이 좋아요 하면 케찹 많이 넣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뿌리시고, 그 다음에 마늘칩을 위에 조금 올려볼까요? 약간 느낌 있게.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마늘칩 핫도그 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예쁜 접시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